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와 배경이 대화 속에서 엇갈리고 어떤 말들은 관계를 더 빠르게 망가뜨리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서 시작합니다. 상담 장면에서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말 애써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애씀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해온 관계의 방식 자체가 지금의 상황에는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릴 때부터 사람과 관계를 맺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옵니다. 그 방식은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버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고, 어떤 사람은 계속 표현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처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식들은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버텼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나는 선택할 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무의식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도 같은 반응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배우자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과거에 보호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 방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붙잡는 것도, 피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한때는 꼭 필요했던 생존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저렇게 행동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그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을까?를 묻는 일입니다. 이 인식이 생기면 관계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상대를 공격하던 말이 줄고 미움으로 보이던 행동이 상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부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방식이 필요했지만 지금의 관계에서는 다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살아 그 방식을 조금 내려놓아도 될 만큼 당신은 예전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질문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